네, 저희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나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작성한 코드들은 이 코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개념들을 이해하시는 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코드들에서 제가 왜 떠들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그 개념들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객체들을 활용하는 방법, 클래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클래스와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들은 앞으로 우리가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머신러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개념을 이해를 하고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 있으면 앞으로 반복되는 설명에서 계속 될 거다라고 하고요. 코드 자체를 작성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작성한 이 코드들, 이번 파일에서 만들어진 코드들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코드들은 아닙니다. 단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함수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하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일이 하나씩 데이터들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만든 거를 가지고서 적절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코드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원하는 결과들을 출력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좀 생기는 거죠. 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펑션이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한 거예요. 펑션, 함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도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메서드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모든 코드를 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스트를 만들 때도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걔네들을 가지고서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총점과 평균을 계산할 때에도 우리가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과 총점을 계산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함수들이에요.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아니라 항상 이런 모습의 데이터에서만 총점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고 이런 모습의 데이터에서만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또 생각을 한 게 그래서 데이터와 기능을 묶어버리자.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전 시간에 객체라고 하는 용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객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대상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 시간까지 한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상은 학생이라고 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뭐가 되냐 하면 학생이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학생. 그럼 그 학생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이라고 하는 거를 프로그래밍 코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파이썬이면 파이썬 코드, R이면 R 코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코드로 직접 작성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체를 오브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도, 프로그램 코드. 이번 시간에 코드로 어떻게 클래스를 작성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한 것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클래스의 목적은
대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클래스에는 두 가지 용어가 또 나와요. 우선 우리말로 옮기면 특성 또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attribute이라고 하거나 뭐 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 property라고 얘기를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attribute, property 전부 다 같은 비슷한 개념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특성, 속성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뭐냐면 얘는 객체가 가져야 하는 데이터들을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성, attribute 혹은 property. 쉽게 얘기해서 변수에 저장되는 값. 근데 클래스는 속성,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대상이 특성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무엇도 가지고 있냐면 메서드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아마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를 하면서 메서드란 얘기를 자주 했었을 거예요. 메서드는 특별한 종류의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함수는 기능이에요. 기능. 어떤 리스트라고 하는 오브젝트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기능들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인 거고,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은 기능들이 그게 바로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sort를 뭐 정렬을 하겠다거나 혹은 뭐 키값을 찾는다거나 value를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능들이 되겠죠. 기능들. 클래스는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객체가 가져야 하는 기능을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메서드. 클래스 내부에서 정의하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퍼티와 혹은 애트리뷰트와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자료 타입이에요.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 아까 제가 객체 지향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데이터들과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총점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보자. 그게 바로 클래스인 거예요. 여기서 프로퍼티라고 하면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메서드라고 하면 총점 계산, 평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와 객체라고 하는 용어가 같은 듯 다른 듯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도 약간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인스턴스라고 하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설계도가 뭐냐면 클래스죠. 설계도인 클래스에 따라서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용어들이 쏟아지니까 너무 어렵죠. 일단은 정리를 먼저 할게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클래스 설계도라고 그랬죠. 아마 대부분의 많은 책들에서 이 클래스와 객체와 인스턴스를 설명할 때 비유를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붕어빵을 비유를 제일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길 지나다니면서 포장마차에서 붕어빵 사 먹어본 적 있으세요? 네. 그 붕어빵 파시는 분들 보시면 그분들 틀 가지고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요. 이렇게 생긴 그 틀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밀가루 반죽한 거랑 그다음에 팥이랑 이렇게 부어서 구워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붕어빵을 구워내기 위한 이 틀, 모양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한 이 틀을 클래스의 비율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객체와 인스턴스의 차이점은 뭐냐면 객체는 붕어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객체예요. 객체. 그럼 인스턴스는 뭐냐? 이 틀을 가지고서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붕어빵. 헷갈리죠? 같은 거 같죠? 같은 거 같죠? 자,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틀이 있는데 그 틀에다가 주전자로 뭐 하든 뭘로 하든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부어요. 그리고 빵을 넣어요. 팥을 넣어요. 그래서 구워요. 그럼 한 마리가 구워서 나오겠죠. 또 구워요. 뭐 틀이 여러 개, 똑같은 모양의 틀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두 붕어빵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붕어빵이라고 하는 객체예요. 근데 하나는 전부 다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것 같죠? 모양 사실 똑같죠. 틀이 같으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밀가루의 반죽의 미세한 차이, 팥의 미세한 차이 약간씩 다를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붕어빵들마다 팥이 뭐 1g 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1g 적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열되어 있는 팔기 위해서 진열되어 있는 붕어빵 하나를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스턴스. 틀에 넣어서 구워진 것. 그래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는 거. 이게 인스턴스예요. 그 인스턴스들을 공통적으로 부르는 거. 그게 객체예요. 얘네들 전부는 붕어빵이죠. 붕어빵 1번, 붕어빵 2번, 붕어빵 3번.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객체랑 인스턴스랑 같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약간 객체가 추상명사라면 인스턴스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녀석들.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모니터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눈앞에 전부 다 모니터 있어요. 그리고 학원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전부 다 똑같은 모니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모니터라고 하면 그거는 객체예요. 근데 모니터 인스턴스는 뭐냐? 예를 들어서 양혜란 씨 앞에 있는 거 모니터 인스턴스. 문지영 씨 앞에 있는 거 모니터 인스턴스. 김지환 씨 앞에 있는 거 모니터 인스턴스. 자, 이제는 객체와 오브젝트와 인스턴스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가지고서 공장에서 이것도 어떤 그 설계도에 따라서 공장에서 만들어내겠죠. 공장에서는 모니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게 클래스. 프로그램 코드.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 있는 대상이 객체예요. 모니터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인스턴스는 실제 여러분들 눈앞에 내 앞에 있는 이 녀석이 인스턴스인 거예요. 인스턴스 1번, 인스턴스 2번 이렇게. 이제 약간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감의 차이인 거죠. 오브젝트와 인스턴스는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객체 하나를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고 여러 개 그런 인스턴스를 통틀어서 딱 부를 수 있는 그게 객체인 거예요. 객체. 숫자 이거 객체죠. 아니면 뭐 정수 이거는 객체인 거예요.
이거는 객체인 거고 뭐 n은 1, 뭐 n은 2 이러면 얘네들은 인스턴스인 거예요. 이젠 차이점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같으면서 약간 같은 거를 약간 다른 어감으로 사용하는 게 객체와 인스턴스입니다. 객체와 인스턴스. 우리는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그리고 인스턴스의 동사형이 뭐냐면 instantiate, 생성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클래스의 객체를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하는 것 하는 과정을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근데 좀 이상하죠. 생성한다를 설명하고 있는데 생성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용어의 정의로서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건데 만든다라고 할까요? 만든다, 생성한다. 메모리에 적재, 메모리에 이렇게 넣어주는, 메모리에 넣어주는 과정, 메모리에 넣어주는 과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 그 단어가 정의 안에 또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생성자라고 하는 혹은 생성자 함수라고 부르는 생성자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올려주는 메모리에 적재하는 과정을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인스턴스를 생성해주는 함수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해주는 함수를 생성자라고 부르고요. 생성자는 항상 클래스 이름과 동일합니다.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요. 제가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은 대괄호를 쓰는 거지만 또 다른 방법은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얘가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뭐였어요? 클래스 리스트였잖아요. 그죠? 자료 구조, 데이터 타입 리스트. 데이터 타입 리스트가 함수 이름으로 동일하게 사용됐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튜플을 만들 때는 어떻게? 튜플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이름인데 이거를 함수로 사용하면 튜플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주죠. 그죠? 얘가 클래스 이름이었었고 그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게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함수였던 거예요. 그 함수를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컨스트럭터,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생성자라고 부르고요. 일단 객체지향에서 나오는 개념들,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객체지향에서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 객체, 인스턴스, 클래스. 일단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생성한다, 생성자 이런 것들은 그 단어에서 나오는 그 어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용어들을 우리가 코드를 직접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아까까지 무엇을 했었냐면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고 있었죠. 스튜던트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얘네가 데이터, 속성이 되는 거예요. 속성.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객체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학생이 가지고 있어야 될 속성들은 이름, 세 과목 점수예요.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총점을 계산해주고 평균을 계산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 코드들을 파이썬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클래스라고.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만드실 때에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처럼
클래스를 정의를 하실 때에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함수를 정의하실 때는 def로 시작을 하는데 클래스를 정의하실 때는 클래스라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스튜던트니까 대문자로 할게요. 저는 이거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관습인데 대부분의 파이썬 개발자들의 어떤 코딩 관습이에요. 코딩 관습 중에서 하나가 뭐냐? 변수 이름. 변수 이름과 함수 이름. 변수 이름과 함수 이름은 A, B, C, D, F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언더스코어를 써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할까요? 변수 이름이면 뭐 바 네임, 함수 이름 같으면 펑션 네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클래스 이름 같으면 보통은 어떤 클래스 네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보통 관습이에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클래스의 이름도 전부 다 소문자로만 만드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파이썬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리스트라고 소문자 L이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나와버린 건데 근데 최근에는 클래스 이름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두 단어 이상이 그 합쳐지게 되면 단어와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하는 거예요. 위쪽과 같은 표기법을 무슨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네이크가 뱀이죠. 뱀 어떻게 생겼어요? 뱀 꾸불꾸불 생겼잖아요. 뱀이 길게 생겼죠. 요건 지워버릴까요? 뱀은 길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꾸불꾸불, 그러니까 꾸불꾸불이 아주 이렇게 꾸불꾸불이 아니라 조금씩 꾸불꾸불하면서 길게 생겼죠. 마치 생긴 모습이 뱀과 비슷하게 생겨서 이런 표기법을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표기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문자 올라갔다가 소문자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대문자 올라갔다가 소문자 내려왔다가 이게 마치 뭐처럼 생겼냐 하면 낙타 등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카멜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관습이 있어요.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을 만드는 관습이 스네이크 표기법과 카멜 표기법 두 가지가 있는데 변수와 함수는 스네이크로 클래스는 카멜로 보통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관습을 따를 거예요. 이런 관습을. 그래서 한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저는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쓸 거예요. 네. 자, 이게 클래스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클래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가 가져야 되는 속성들. 클래스의 객체라고 할까요? 객체의 속성들을 초기화하는, 다시 저장하는 함수. 이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함수를 만들 거니까 def로 시작을 하겠죠. 들여쓰기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def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은 다른 이름을 쓰시면 안 돼요. 클래스 안에서 객체의 속성들을 초기화해주는 이 함수는 반드시 언더스코어 2개 그리고 init 그리고 다시 언더스코어 2개 그리고 처음에는 무조건 셀프라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문법입니다. 무조건 다른 이름을 가지면 def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f 함수 이름은 무조건 언더스코어 init 끝날 때도 언더스코어 그리고 첫 번째 이거 아규먼트잖아요. 아규먼트 첫 번째 아규먼트 이름은 무조건 셀프. 이건 파이썬 문법이니까 그냥 우리가 지켜야 돼. 이렇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왜 주어 다음에 동사 써야 되는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건 영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우리말은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이거는 우리말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문법은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이 함수는요. 언제 호출이 되냐면 위에서 제가 생성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생성자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정확하게는 메서드예요. 메서드. 클래스 안에서 함수를 정의하고 있죠. 클래스 안에서 정의하는 함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메서드라고 불렀죠. 그렇죠? 클래스 안에서 정의하는 함수.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는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다시 엔터를 치면 들어쓰기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블록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새로운 블록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들어쓰기가 한 번 더 들어가요. 자, 우리가 학생을 만들 때를 생각을 해보죠. 학생을 만들 때를 생각해 보면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름 저장해야 되죠. 학생을 만들려면 이름 저장해야 돼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저장해야 돼요. 그러면 값을 몇 개를 전달을 받아야 그런 값들을 메모리에 저장할 수가 있을까요? 값을 4개를 전달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파라미터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스튜던트를 만들 때에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들을 만들 때에는 이름을 전달해줘. 국어 점수를 전달해줘. 영어 점수를 전달해줘. 수학 점수를 전달해줘. 라고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학생을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를 하려면 이름이 필요하고 국어 점수가 필요하고 영어 점수가 필요하고 수학 점수가 필요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라고. 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하느냐? 메모리에 저장해야 되겠죠. 메모리에 저장하실 때에는 변수값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클래스 안에서는 또 독특해요. 문법이 셀프 점 변수 이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저장하시면 돼요. 셀프 점 코리안 이렇게 변수를 만드시고 여기다가 값을 저장하시면 돼요. 셀프 점 잉글리시 저장하시면 되고요. 셀프 점 매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법이 좀 독특하죠. 독특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클래스 정의가 만들어지니까.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코드로 설계도를 객체에 대한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름, 국영수 점수, 총점 평균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 코드로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에 대한 설계도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게 뭐다? 클래스. 그래서 여기를 클래스, 학생 이렇게 하는 거죠.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스튜던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클래스 학생은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학생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학생은 국어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학생은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학생은 수학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것들이 변수 이름. 왼쪽에 있는 게 변수 이름. 요걸로
얘가 변수 이름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등호 오른쪽에 있는 게 값들이에요. 값들. 그러니까 이거죠. 생성을 할 때 객체를 초기화를 할 때 이름을 넘겨줘라 이거예요. 이름을 넘겨주면 그 이름을 어디다 저장하겠다? self.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국어 점수를 넘겨주면 그 국어 점수를 self.korea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여기다가 이름을 주겠죠. 오쌤, 뭐 국어 점수 90점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 여기 네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얘예요. 얘는 이거예요. 얘는 이거예요. 얘는 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어 점수를 90점을 줬다. 그럼 여기에 90점이 오는 거예요. 그걸 무슨 변수에 저장하겠다? self.korea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영어 점수를 100점이라고 줬어요. 영어 점 여기를.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거냐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오는 거고 그걸 어디에 저장하는 거냐면 self.english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호출을 하느냐?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에는 무엇을 호출해 주시면 되냐면 생성자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객체를 메모리에 만들어낼 때에는 객체를 메모리에 적재를 할 때에는 생성자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생성자는 뭐랑 이름이 똑같다? 클래스 이름과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스튜던트 1번은 있었군요. 2번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스튜던트 2번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뭐였었냐면 대문자로 스튜던트였었어요. 이게 클래스 이름이죠. 이 클래스 이름이 생성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생성자는 특별한 종류의 함수예요. 함수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시죠? 괄호. 자, 괄호를 딱 써주는 순간 뭐라고 보여주나요? 생성자는 init이다 라고 보여줘요. 그렇죠? 우리 이런 함수 만든 적 없죠? def, student 이렇게 만든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딱 쓰려고 하니까 힌트를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잠깐 기다리니까 이렇게 보여주죠. 아까 제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init이라고 하는 함수, 정확하게는 클래스 안에서 정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메서드.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생성자를 호출하면, 자, 이게 생성자 호출이에요. 생성자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가 init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다른 이름으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클래스 이름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학생을 만들고 싶으면 스튜던트라고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거고 선생님을 만들고 싶으면 클래스 티처 하고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생성자 이름이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클래스마다 생성자 이름이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리스트 이거 생성자 이름이란 말이에요. 튜플 이거 생성자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클래스 안에서 걔네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자동으로 호출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항상 init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이 뭐든 상관이 없이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불리게끔 이름이 약속되어져 있는 게 그게 init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 쓰시면 안 돼요. 다른 이름 쓰시면 안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약간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서드를 만들 때는 아규먼트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셀프까지 있죠. 셀프까지 있어요. 근데 스튜던트 호출할 때 보세요. init이라고 보여는 주고 있는데 뭐가 빠져 있죠? 셀프가 없어요.
셀프는 없고 이름, 국어, 영어, 수학만 주시면 돼요. 아셨죠? 메서드를 만드실 때에는 무조건 제일 처음에는 셀프라고 무조건 쓰시는데 얘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자동으로 넣어지는 값이에요. 우리가 개발자가 신경 쓰는 값이 아니고요. 아니고 셀프 뒤쪽에 나오는 4개만 우리가 따로 넣어주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생성자를 보면 그 문서 힌트에서 변수 파라미터를 4개밖에 안 보여줍니다. 셀프를 보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셀프는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메서드의 특징이에요. 메서드는 일반적인 파라미터들과 얘네들이 나오기 전에 항상 앞에 무조건 셀프라고 하는 특별한 종류의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게 일반 함수와 그리고 클래스 안에서 정의하는 함수인 메서드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좀 독특한 문법들이 좀 나와요. 자, 일단 그러면 얘는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될 게 이름과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채워 넣으면 돼요. 자, 이름 홍길동이라고 넣어볼게요. 홍길동. 그다음 두 번째.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에 굵은 글씨가 갔어요? 커리언에 굵은 글씨가 갔죠. 이름은 채웠다 이거예요. init 메서드가 호출될 때 홍길동은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 이제 국어 점수를 전달해 주시면 돼요. 홍길동은 국어를 되게 잘해요.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밑줄 어디로 갔어요? 잉글리시로 갔죠. 세 번째 잉글리시를 전달할 차례예요. 그래서 영어는 좀 못한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매스예요. 매스. 그죠? 수학 점수 한 90점만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STU 2번이라고 프린트를 해보시고요. 그 밑에다가 한 가지만 더 프린트를 해볼게요. 타입이에요. 타입. STU 2번의 타입입니다. 아니다. 여기를 변수 이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동이라고 바꿀게요. 길동이. 여기다 길동이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출력되는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길동을 출력을 하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딕셔너리처럼요. 딕셔너리처럼 이름은 홍길동, 국어 점수는 100점 그렇게 출력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출력을 안 해줘요. 그냥 이렇게만 출력을 해줘요. 그쵸? 뭐라고 출력한 거냐면 길동이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오브젝트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뒤쪽에 아마 그동안 이런 숫자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을 가끔씩 본 적이 있을 텐데 얘가 뭐냐면 길동이라고 하는 학생 객체가 생성되어져 있는 메모리 주소값이에요. 얘가 메모리 주소값이고 타입을 출력을 해보니까 길동이의 타입을 출력하면 클래스인데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다라고 나오죠. 우리 인트 했었던 적 있었잖아요. 그죠? 인트의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클래스 인트입니다. 이렇게 나왔었을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요 잠깐 보기만 할까요? x는 1, 프린트 타입 x. 여기서 x의 타입 뭐라고 했어요? 항상 클래스입니다. 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죠. 네. 타입 이름은 클래스 이름입니다. 클래스 이름. 그러니까 파이썬에 우리가 스튜던트를 정의하듯이 파이썬에는 int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int라고 하는 클래스가 1이라고 하는 자료를 저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요거 아시겠죠? 근데 얘는 int는 주소값을 보여주지 않아요. 주소값을 보여주지 않는데 얘는 주소값을 보여줍니다.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램이죠. 램. 이게 메모리잖아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는 뭐 그냥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눈으로 본 적은 없으니까. 우리가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그 건물들마다 전부 뭐가 붙어 있냐면 주소가 붙어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 테헤란로 뭐 142번지, 강남구 테헤란로 144번지 이런 식으로 건물들마다 주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의 메모리, 램에도요. 전부 다 주소가 붙어 있어요.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0, 1, 2, 3, 4 이런 식으로 연속된 숫자들이 주소값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이상하죠. 뭐 F도 있고 E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죠. 이거 몇 진수 숫자냐면 16진수예요. 16진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숫자는 몇 진수죠? 10진수. 0에서부터 9까지 있는 거. 그럼 숫자 10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9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자릿수가 1, 0 이렇게 되죠. 컴퓨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진법은 뭐냐면 이진수예요. 뭐밖에 없는 거? 0하고 1밖에 없는 거. 그럼 2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죠? 1, 0이 10진수 2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0이 10진수 2예요. 또 8진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2의 배수로 가다 보면 8진수. 이거는 0부터 7까지만 있는 거. 그러면 8진수에서 10은 10진수로 하면 얘가 8인 거예요. 그죠? 16진수 체계. 자, 16진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라비아 숫자로는 16진수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9 다음 숫자를 A라고 하는 거예요. A, B, C, D, E, F 6개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6개. 그래서 0부터 9까지 그 다음 A부터 F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몇 개냐면 16개. 16개가 되고 16진수에서 10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10진수로 바꿔주면 17이 되는 거예요. 17. F 다음에 그러니까 9 다음 숫자는 A고요. A 다음엔 B고 제일 끝에 F. F 다음에 하나가 더 올라가면 그게 10인 거예요. 10. 근데 10은 10진수로 하면은 17이 되는 거예요. A가 10이 되는 거고 B가 11이 되는 거고 C가 1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F 다음 숫자가 17이 되는 겁니다. 10이 되는 겁니다. 이게 16진수. 그래서 이게 16진수로 표현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6진수로 표현된 숫자고 자 말이 좀 이렇게 옆길로 샜는데 생성자를 호출하면은요. 생성자의 역할은 뭐냐면 생성자의 역할은 메모리에서 특정 메모리를 딱 찍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저장할 수 있는 비어있는 메모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램이 쭉 있으면 램에 모든 데이터가 다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빈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책에도 빈 그 페이지가 있듯이 그 메모리의 빈 페이지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이게 그 찾은 값이에요. 아, 얘네들을 저장할 수 있는 비어있는 메모리 공간이 여기에 있다라고 찾은 거예요. 그러면 생성자는 자기가 찾은 이 메모리 값을요. 어디에다가? 셀프한테 줘요. 셀프라고 하는 변수에다 주는 거예요. 생성자가 비어있는 메모리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닛을 호출을 해요. 그 다음에 이닛을 호출하면서 첫 번째 아규먼트로 메모리 여기가 비어 있어 하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할 때 전달해준 나머지 4개의 값을 이거 아규먼트 무슨 전달 방식이에요? 포지셔널 아규먼트 전달 방식이잖아요. 포지셔널 아규먼트 전달 방식이니까 어떻게 전달해요?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에, 두 번째 변수는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변수에, 세 번째 값은 세 번째 변수, 네 번째 값은 네 번째 변수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셀프는 우리가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메모리의 주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컴퓨터에 메모리 주소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오시는 학원에 여기 빌딩의 주소 기억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여기 그냥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소 신경 안 써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도 우리는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그 객체가 가져야 되는 데이터들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가져야 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데이터들만 전달을 하면 생성자가 알아서 비어있는 메모리 공간을 찾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계도가 가지고 있는 초기화, 이니셜라이제이션, 초기화를 해주는 메서드한테 자, 여기 메모리 비어 있어 하고 요거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달한 이 값들을 순서대로 나머지 파라미터 순서대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 코드들은 뭐냐면, 자, 지금부터 이제 점이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다, 셀프, 나예요, 나. 내가 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얘가. 생성자가, 그러니까 얘가 셀프가, 얘가 셀프가 되는 거예요. 얘가 셀프. 이해되시죠? 생성자가 확보해준 그 메모리가 셀프가 되는 거고, 그 셀프 안에다가 무슨 이름으로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na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무엇을? 내가 전달한 값을. 그래서 name에다가는 홍길동 하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생성자가 찾아준 그 메모리를 찾아가서 그 메모리에다가,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건물에다가 코리언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변수를 저장하는 거죠. 누구를? 얘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컴퓨터가 파이썬이 찾아준 이 메모리에다가 잉글리시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얘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닛을 만드는 목적은요. 생성자가 전달해주는 메모리 값을 전달을 받고 그 다음에 생성자한테 전달해준 이런 데이터들, 객체가 가져야 되는 데이터들을 생성자가 마련해준 그 메모리, 그 공간에다가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하기 위한 게 이 이닛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언더스코어 init, 첫 번째는 무조건 셀프, 그 다음에 내가 전달해야 될 값이 4개면 나머지 파라미터 4개. 그리고 변수 이름을 만드실 때에는 항상 앞에 뭘 붙여서? 셀프를 붙여서.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길동이의 이름과 길동이의 국어 점수와 길동이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궁금해요. 실제로 제대로 저장됐는지가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길동, 이게 변수 이름이죠. 자, 여기다 점 찍어보겠죠. 여기다가 점 찍고서 조금 기다리면 얘네들 나오죠. English, Korean, Math, Name. 길동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길동이는 영어 점수 가지고 있어. 길동이는 국어 점수 가지고 있어. 길동이는 수학 점수 가지고 있어. 길동이는 네임을 가지고 있어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출력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네임에 저장된 값은 뭐였을까요? 홍길동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만 더 출력해 볼까요? 자, 길동이가 점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 보여줘. 이렇게 하면 몇 점이라고 보여줄까요? 100점이라고 보여줍니다. 저장이 제대로 된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길동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 프린트, 길동이가 가지고 있는 수학 점수. 이러면 제가 넘겨준 그대로 가지고 있죠. 네. 국어 점수는 100점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50점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수학 점수는 90점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이게 클래스라는 설계도를 가지고서 그 객체가 가져야 되는 데이터들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과정이고, 아까 메모리에 적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생성자 호출.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데이터들을 생성자를 호출해서 메모리에 저장하는 과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확인하실 때는 길동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길동이는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길동이는 코리언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길동이를 출력을 해봤을 때, 스튜던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고 메모리에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동이라고 써주면 이 메모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어려우셨을 텐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45분에 시작할게요. 네.